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국내 시장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3,000선 중반대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해운과 조선업종의 흐름이 눈에 띕니다.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상승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또 오늘 경기 민감주들과 건설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주말 앞두고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됩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제 언급해 주셨던 건설주가 LH 사태와 서울시장 선거로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늘 말씀드렸던 섹터 안에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설주들도 이제 잘 봐야 되는 섹터로 이제 어제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계속적인 소비주 섹터하고 그리고 IT 유품주의 섹터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강세를, 그러니까 완전 강세는 아니고요.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틀 전만 하더라도 그 코로나 그 여파가 또다시 나올 거다, 팬데믹이 나올 거다, 변이가 또 나와서 유럽 시장이 봉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살짝 흔들렸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나라 시장이 막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이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바로바로 백신을 만들어서 예방 백신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얘기는 결국은 다시 또 좋은 얘기로 돌려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만에 그냥 또다시 호재 얘기 나눠주면서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그 백신에 대한 이제 얘기들과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제 좋은 얘기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장세로 돌아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이제 4월 달서부터 해서 뭐 반도체 부족 현상,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밥솥뿐만 아니라 뭐 냉장고, 뭐 세탁기, 뭐 등등 모든 전자제품들이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웃돈을 주고도 지금 구하지 못하는 반도체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가격들이 계속 지금 상승할 여지를 남겨주고 있고, 그리고 경기의 회복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백신에 대한 이제 접종에 대해 이제 시작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그 소비자들의 심리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얘기. 유통주들하고 소비주들에 대한 얘기들 좋게 얘기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철강업종, 건설업종 계속 좋은 얘기들이 살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박스권으로 계속 갈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래서 3월 말까지, 그래서 다음 주까지인데 다음 주 3월 말까지에서의 그 박스권 흐름 속에서 시장은 폭락세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예상인 거고. 움직이게 되면 이제 4월달 실적 장세로 맞이해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 소비주 섹터, 건설주, 뭐 철강주,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줄 것 같은 기대감이 많은 소비주들, 유통주들 그쪽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잘 꾸려서 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종목들은 폭락세는 없고 일단 대형주 위주로의 조금 반등세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코스닥 종목들이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 보면은 자, 코스피 흐름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장 폭등 안 나온다. 어제 미국에서 좋은 얘기 나왔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어제 이제 뭐 다우 반등, 그다음에 뭐 경기에 대한 그 앞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상승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국채 가격도 지금 안정세를 지금 주고 있고 뭐 등등 해갖고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혼자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도 눈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그래봤자 뭐 폭등이 아니고 바닥을 정도 안 빠지겠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의 지지 라인만 지금 구축한 정도지, 아직 그렇게 크게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 모양이 나와야 우리나라 시장이 똑같이 따라가 주는데 없기 때문에 박스권 계속 이렇게 기조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행주들과 그다음에 뭐 극장 관련주들, 그리고 뭐 항공주들, 이런 쪽들이 조금 이제 반등세가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전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거예요. 계속 이걸로 갖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데, 3월 말 끝나게 되면 오늘, 그리고 슈퍼 주주총회 날이죠. 오늘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오늘 딱 금요일 오늘 하루에 죄다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오늘 주주총회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후에서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도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이렇게 박스권을 지지를 하고 나서, 제가 어제도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고 오늘도 공개방송 진행을 할 테지만 4월 달서부터 시장이 상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공매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4월 중순이나 그 이후에서 조금 고민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때에서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5월 달에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7월 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뒤에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자리에서는 안 빠져요. 모두가 놓고 있을 때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5월 공매도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들어 올렸다가 떨어질 거니까 한번 들어 올릴 때 시원하게 수익을 한번 내주고, 그리고 나서 팔고 나서 떨어지는 거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5월 공매도 앞서서 4월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실적 장세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되는 애들 기대감에 맞춰서 먼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소비주, 건설주, IT 오픈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종목 AS도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의 폐업 종목 또 어떤 걸 또 갖고 나왔는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주, IT 부품주와 함께 건설주도 공략해보자는 얘기 최근에 계속 전해주셨고요. 또 최근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시장도 짚어봤습니다. 또 오늘은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넷마블이 3.2%의 수익 냈고요. ICD도 1.5% 소폭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매수가에 미도달한 종목도 있지만 어제 편입됐던 원익홀딩스가 3.6%의 수익률 내면서 목표 수익률 달성했네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중한 종목들 AS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는 휴캠스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폐업 종목은 휴캠스입니다. 자, 휴캠스는 그 탄소 배출권 관련주 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것만 없으면 돼요. 폭락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개별주들은 알아서 움직이게 돼 있고, 강한 패턴주들이, 그러니까 패턴주라 그러죠. 패턴주 쪽에서 강한 섹터에 있는, 혹은 강한 흐름을 갖고 있는 애들은 무너질 가능성은 굉장히 작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만 하더라도 원익홀딩스 3% 달성이 안 됐는데 좀 전에 바로 돼버렸죠. 장이 급락세가 없으니까 튈 때는 한 번에 튀는 거예요. 물론 더 크게 튀면 좋겠지만 어쨌든 원익홀딩스 3% 이상을 줬는데 더 갈지 안 갈지 좀 이따가 다시 AS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겠고요. 자, 어쨌든 오늘의 폐업 종목인 휴캠스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라 월, 화, 수, 목 어제까지의 종목들 AS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한국전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23,500원 쪽으로 밀릴 때에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손실률은 크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5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일 텐데 지금 차트도 빠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상황으로 됐고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하는 사람들 기준으로도 22,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버틸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 2, 3일 동안에서도 감사 시즌이라고 종목들 막 20%, 30%막 급락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감사 보고서 미제출돼 있는 애들 급락 나오고 하는 게 2, 3일 동안 많이 나왔는데 얘는 대형주다 보니까 빠져봤자 1%가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4,000원 올라올 때 한번 팔고 나서 왜냐하면 지금 가벼운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장에서는. 한국전력을 들고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한국전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아요. 1년을 두고 가져갔을 때에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유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 100억을 사겠다. 사도 돼요. 100억 정도는. 200억 있다. 사도 됩니다. 500억? 그럼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데 100억, 200억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사도 될 종목입니다. 15조짜리 종목인데 뭐 어때요? 그렇죠? 그 정도로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100억 단위로 샀을 때에서 괜찮을 종목이에요. 빠질 수 있겠죠. 당연히. 빠지면은 빠져봤자 이게 10%가 잘 안 빠져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거의 월봉상으로 거의 저점에 있기 때문에 100억 정도를 사가지고 10% 빠지면 10억을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망할 회사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100억에서 10억을 까먹다가 어떻게 돼요? 3만 원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30억을 종목입니다. 100억 기준으로. 그래서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좋은 종목인데 금액이 작은 사람들,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돈 단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올라가봤자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4%, 5% 올라가봤자 큰 금액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손절할 필요는 없고 수익이 나올 때 한 24,000원에서 챙겨줬다가 그리고 나서 가볍게 IT 부품주나 차라리 얘보다 더 가벼운 쪽이 건설주입니다. 차라리 중소형 건설주도 있지만 대형 건설사들도 얘보다는 가볍게 움직여요. 물론 시가총액은 비슷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보다는 더 빨리 움직이는 게 건설주, 증권주, 은행주 쪽이라는 얘기예요. 더 무거워도 시가총액이 더 많아도. 왜냐면 특징이 그래요. 원래 한국전력은 굉장히 무겁게 움직입니다. 조금 움직이고 조금 빠지고 거의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지고 다른 애들 많이 빠져야 요만큼 빠지고 그렇죠? 요만큼 빠지고 시장이 다른 애들이 많이 올라가야 요만큼 올라가고 원래 그런 애들인데 지난번에 갑자기 뭐 전기 가격 인상한다 그래갖고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쭉 빠져버리고 이번에서도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쭉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이지만 단기 대응하신 분들은 수익이 날 때 챙겼다가 가볍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소비주라든지 IT 부품주 제격이겠죠. 그래서 IT 부품주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일단 수익이 날 때까지는 보유하셔도 됩니다. 자, 한국전력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파트론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파트론 뭐 손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0.5. 시장이 지금 저점을 깨지를 않고 잘 다져놓고 있기 때문에 얘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4월 달 지나면 우상방으로 이렇게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우상방으로 돌리면서 11,500원 쪽으로 올라가면서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AP 시스템은 가격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가격은 미도달됐지만 분들은 수렴형 패턴이기 때문에 저점이 안 깨지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이거 외에서 분들한테 1월 달, 2월 달 드렸던 종목들 잘 가는 애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인데 바닥에 내려올 때도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이렇게 바닥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이 올라갔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에서 뭐 10%, 20%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KH바텍. KH바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2월 달에서 한 이쯤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한 20% 정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IT 부품줄 이거 말고도 HB 테크놀로지도 있을 거고요. HB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30%, 40% 지금 바닥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잡히니까 AP 시스템도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AP 시스템도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싸게 말씀드렸을 때에서 싸게 잡은 사람들 기준으로는 여전히 지금 수익이 있을 거고요. 한 13% 정도 수익으로 있을 거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셔도 된다 해서 저점 라인만 지지만 잘 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바로 원희골딩스인데 이게 시장에 급락세가 없으면 좀 종목들이 좀 잘 움직여요. 근데 이것보다도 4월 달이 더 잘 움직일 겁니다. 얘기만 하면 바로바로 움직일 거예요. 최근 2달 동안에서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에서 30%, 40% 박살이 났던 장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디에 한정해서 개별주들의 한정해서 박살이 났던 장이고 대형주들은 하나도 안 빠졌어요. 거의. 예를 들어서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주라든지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건설주도 마찬가지고요. GS건설 잠깐 볼까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 빠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안 빠졌어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들은 그동안 3달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에만 벌어진 거예요? 개별주들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개별주들만 마이너스 30%, 어떤 건 마이너스 50%, 어떤 건 마이너스 60% 빠진 애들도 있어요. 감사보고서 줄줄줄 빠지다가 감사보고서 안 나오면서 쭉쭉쭉 더 빠지다 보니까 더 빠진 애들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일부 종목인 거고 그래서 개별주들은 대부분 지금 뭐 20%에서 40% 정도쯤 빠져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이제는 이제 안 빠지고 이제 올라갈 이제는 그 흐름으로 이제 바뀌어 돌리기 위해서 4월 달이 지금 대기가 되어 있으니까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희골딩스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이제 올라가려 그러니까 이미 원희큐브하고 원익 QNC, 그다음에 원익 IPS 이쪽 애들은 이제 슬슬 올라가 주니까 얘도 이제 좀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 이미 수익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고 욕심이 없으면 80%를 파세요. 욕심이 더 없으면 95%를 파세요. 욕심이 진짜 없다. 99%를 팔면 됩니다. 1%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1%를 남겨놓은 걸 가지고 8,000원, 9,000원까지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맞춰서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다 팔지는 말고 1% 남겨놓으세요. 갈 수 있으니까. 1% 남겨놓고 8,000원, 9,000원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 뭐 50%에서 55% 아니면 70% 남겨놓고 나머지 애들은 뭐 30%를 팔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팔긴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팔긴 팔되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전혀 밑으로 깨질 생각을 안 해요. 자, 코스닥은 이미 강하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상승 후 횡보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마 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왜냐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5월 공매도 때문에 다들 어떻게 있어요? 급락할 것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참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안 가요. 모든 사람들이 하방을 보고 있으면 거꾸로 엄청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래.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비싼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자리가 2천만 원이었어요. 야 3천만 원 비싼 거 아니냐? 4천만 원 가죠? 야 4천만 원 너무 비싼데? 5천만 원 가죠? 야 5천만 원 이거 미쳤는데? 6천만 원 가죠? 야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 했더니 최근에 7,500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싸다 생각하면 거꾸로 올라가는 시장은 원래는 청개구리처럼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코스닥 차트와 코스피 차트는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5월 공매도를 앞두고 다들 빠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때 가봐야 돼요. 어쨌든 4월장은 실적 장세 얘기와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접종에 대한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4월 달. 근데 언제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4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5월, 6월, 7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올라갈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접종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제 6월 달, 7월 달에 많이 접종을 하죠. 그래서 뭐 1,300만 명인가 1,500만 명에 대한 접종이 7월 전에서는 이루어질 거다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75세, 65세 이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먼저 접종을 하고 나서 뭐 이제 하는 부분들이고 이미 해외는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5월 달 안에 많이 맞추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은 글로벌 경기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이 먼저 강하게 움직여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기대감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귀에 피가 나도록 많이 이미 귀가 따갑도록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공개 방송에서도 시장은 소비주, 유통주, 뭐 백화점뿐만 아니라 여행, 항공뿐만 아니라 IT 부품주 이런 쪽들로 해서 최근에서 이제 건설주까지 포함시켰는데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주들 왜냐면 이제 경기가 이제 좋아지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할 거고요. 그렇죠? 좀 이따 얘기할 그 탄소 배출권도
이슈가 최근에 나 있는 거 보면 경기가 회복하게 되게 되면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계속 급등한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석 달 동안에서도 30%인가 가격 급등을 했는데 2005년도 탄소 배출권 시장이 열린 이래로 개장 이래로 지금 사상 최고치의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에서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쪽에 메이저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격을 계속 땡겨 올려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이제 많은 그런 자료들이,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다 그쪽이 다 상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코스닥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가고 그러면 원익홀딩스도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인 휴캠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휴캠스. 자, 지금 현재 가격은 24,450원인데 지금 가격에 사셔도 됩니다. 지금 500원으로 올랐는데요. 450원, 500원. 어쨌든 요때에서 사셔도 될 가격이고요. 자, 이유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올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그 개정 초안이 이제 법안이 이제 정해지게 되고요. 내년서부터 2023년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경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관세로 매겨서 이제 지불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지금 유럽, EU에서 지금 법안을 6월 달에 상정하고 내년서부터 이제 도입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게 되는데 미국도 지금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작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게 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많이 갈 거다라고 작년부터 얘기가 예상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탄소 배출권 시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제로를 위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수급이 좋습니다. 자, 휴캠스. 최근에 보면 휴캠스가 지금 기관, 금융투자, 투신 이렇게 열심히 사고 있죠. 그리고 휴캠스 관련주 쪽으로 뭐가 있냐면 후성과 KC 코트렐도 같이 관련주 쪽인데 후성에서도 계속 기관하고 투신하고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럼 차트로 보게 되면 후성도 그렇고 KC 코트렐도 어제 갑자기 급등하다가 그랬는데 급등하다 다시 밀렸는데 휴캠스도 그렇고 휴캠스의 차트 모양이 이게 이제 여기 고점을 돌파하기 이제 직전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걸 돌파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차트인데 KH바텍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요거하고 비슷한 차트예요. 장대양봉에 거래가 실리고 이틀 눌리면은 일양 이익 패턴, 3일 눌리면 일양 삼흑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눌리다가 이렇게 튀는 패턴. 지금은 이런 패턴들이 잘 먹힙니다. 왜냐면 시장이 급락이 없으니까 한번 강하게 시세를 주고 거래 없이 말랐다가 다시 한 번 더 튀는 그러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뭐 테스라든지 실리콘웍스라든지 그러니까 5일선을 타거나 가는 종목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갔던 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패턴주에서는 뭐 진양화학이라든지 진양산업도 마찬가지 뭐 그런 식으로 우상향을 타면서 그런 패턴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좀 타고 있는데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강해서 그래요. 강하다라는 거는 무너지지 않고 우상향을 계속 넘보고 있으니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피 차트가 더 강합니다. 어쨌든 휴캠스도 수급이 괜찮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남아있다 보니까 얘가 일로 무너지기보다는 우상향 쪽으로 그래서 6월 달이니까 이제 4월 달, 5월 달 중에 한번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나와주면서 4월 달이면 이제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4월이나 5월 중에서는 탄소 배출권 다시 얘기가 나올 거예요. 환경에 대한 그린 뉴딜 또 관련주로 또 엮여서 나오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캠스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만약에 휴캠스가 강하게 움직이면 후성도 좋은 거니까 둘 다 같이 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휴캠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 휴캠스 만나봤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해보자고 하시면서 매수가 24,45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옛날에 현대상선 그거 매수해도 될까요? 현대상선이요? 네, 예. 네, 그거 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아, 매수하겠다고요? 네. 그럼 어제 하시지 왜 오늘 하려 그래요? 응? 그쵸? 매도하고 나니까 다시 매수하고 지금 이거 갖고 계신 거예요?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매수하려고요. 매수하려고요? 매수는 지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자, 차트 보겠습니다. HMM의 지금 제가 봤을 때에서 얘 참 매수하기 참 어떤 자리는 그럼 사실은 뭐 지난 얘기라서 사실은 뭐 의미는 없지만 2,500원, 5,000원 자리가 최고의 매수 자리였습니다. 예. 2,500원, 뭐 5,000원. 그러니까 지금 600%에서 거의 뭐 900% 이상 올라간 종목이라서 네. 여기서는 저는 비싸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라는 말씀 못 드려요. 네.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많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조정이라는 게 깊게 들어옵니다. 네. 근데 아직 계속 아직 산이 아직 하락세를 안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아직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고점을 치면 또 깊게 또 내려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뭐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기아차 지금 더 올라갈까 봐 이쪽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 물려가지고 지금 25%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네. 25%면은 상당히 그 큰 손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현대차도 기아차도 그때 고점으로 계속 갈 줄 알고 들어가다가 물려가지고 네. 여기서도 아마 비슷하게 얘도 지금 현대차도 지금 26% 빠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26%면은 1억 기준으로 2,600만 원이 지금 날아간 건데 이게 네. 작은 게 아니에요. 대형주의 그 손실률 26면 곱하기 52% 빠진 것과 똑같이 봅니다. 네. 개별주들은 226% 빠져도 26%가 금방 올라가지만 대형주들은 26% 빠지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HMM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사지 마시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거 한 일주일 전에 HMM 여기서 막 움직이길래 그래서 제가 페노션 얘기했었었는데 페노션 어떻게 됐나 봐야겠다. 자, 페노션. 근데 페노션도 지금 많이 떠 있긴 하네. 이것도 애매하네요. 그냥 이쪽 그 해운 관련주들은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냥. 네. 예, 더 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면요. 네. 주가가 과거에 34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격이 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 이만큼 빠지다 보니까 얘가 5만 원까지 가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가. 근데 5만 원 가기 전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중간에 한번 많이 빠지게 되면 네. 뭐 30%, 40%가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그때 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막 쫓아가시는데 쫓아가지 마시고 네. 오히려 지금 해운주들이 이렇게 잘 움직이면 네. 지금 조선주들보다는 근데 건설주들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해운주하고 조선주하고 같이 원래 움직였던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조선주들보다는 건설주 쪽을 차라리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웹잼님. 어떤 거요? 웹잼. 웹젠.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8,200원이 15%인데요. 전문가님이 그때 내 상담할 때 4만 원 되면 전화해달라 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셨어요? 예. 자, 지금 4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차트 보겠습니다. 굉장히 차트가 좋아졌네요. 야, 지금 게임주들이 그래요. 은근슬쩍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예.
비중이 15%다. 많으면은 지금 조금 더실 필요는 있는데 15%면은 그렇게 더실 필요는 없고요. 예. 만약에 불안하세요? 갖고 있는 게? 불안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4만 원 안 깨지면 한번 계속 갖고 가보세요. 이거 돌파가 되겠네요, 이거. 한 5만 원까지 가겠습니까? 5만 원 가기 전에 4만 5천 원 올라오면 한번 다시 질문 주세요. 이게 5만 원 갈 수 있어요. 이게 크게 이렇게 큰 N자형 상승을 이루기 때문에 5만 원은 갈 수 있는데 일단 4만 5천 원 돌파를 하면 전화를 한번 주시고요. 예. 만약에 4만 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조정을 한 차례 줬다가 움직일 거니까 조정 주면은 더 사시면 됩니다. 예, 예, 예. 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그 궁금하세요? 알체라요. 알체라. 알체라.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5,550원이고요. 네. 한 6, 7% 돼요. 비중이 60%. 7%. 아, 6, 7%. 네. 자, 비중은 뭐 얼마 안 되시고. 네, 오늘은 조금 샀어요. 먼저는 요번에는. 지금 보니까 인공지능 섹터이면서 얘가 메타버스 관련주 쪽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네. 일단은 전저점은 지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이제 수렴형 비슷하게 움직여주는데 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수렴형인데 이제 여기서는 돌려야 되거든요.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양봉이 나와주면서 시세 흐름을 돌려줘야 돼요. 이제는. 아, 예. 근데 아직 그 흐름이 없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거래량이 지금 계속 없고, 양봉도 네. 없고, 수급도 보면은 별로 없어요. 그닥. 딱히 뭐가 좋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네. 애매한 종목인데 나쁠 종목은 아니고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은 맞는데 강한 수익을 주려면 좀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던 장대 양봉에 거래가 실리는 이런 모양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조만간에 일주일 안에 나와주면, 그러니까 4월 달에 나와주면 되게 좋은 거고요. 안 네. 나오면 종목 교체를 하세요. 수익이 날 때. 본전까지는 와요? 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4월 달까지는 본전까지 갖고 오면 가세요. 그냥, 본전까지 오면 갖고 왔다가 그냥 매도해버려요? 아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4월까지 가는데 아직 일주일 남았잖아요. 네. 4월 갔더니 거래가 실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 더 사든가 욕심내서 뭐 5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세요. 그때는. 5만 원? 거래가 실리면. 거래가 실리면이라고 했어요. 거래가 이렇게 실려야 돼요. 이렇게 폭증을 해야 돼요. 지금보다 거래가 한 20배가 실리면. 아, 네. 뭐 한 2천만 주, 뭐 2천만 주 정도 실리면, 뭐 4천만 주 2천만 실리거나, 주요? 2천만 네. 주나 1,500만 주 실리면은 그때는 폭등을 하는데 지금처럼 거래량이 뭐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이러해서는 안 가요. 네, 그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게 됐을 때 4월 달에 그때에서 너무 거래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더 빨라요. 네, 이거 단타로 들어갔다가 한 번 먹고 빠져나오려고 했더니 눌려버렸어요. 괜찮아요. 뭐 급락 나올 종목은 아니에요. 딱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올라올 수 네.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 기다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이요? 네, 신풍제약 15만 3천 원이고 10%입니다. 비중은 10%시고 이거를 제가 작년에 정군당 과여하고 유플러하고 같이 샀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정군당 과여도 저 전문가님 추천받아 도움 받아갖고 수익 많이 났고 지금 유플러도 그래갖고 8만 원 팔게서 가지고 있거든. 8만 원 올라올 때까지. 근데 자, 신풍제약이 자, 종근당바이오 제가 얘기했을 때가 작년 10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잠깐 볼게요. 그때는 네. 그때는 이제 이쯤 되겠네요. 11월 달. 이때는 제약주가 그래도 괜찮았을 때였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12월 15일 기준으로 이제 제약주는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네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약주 이제 조심해야 된다. 올라올 만큼 다 올라갔다. 웬만한 종목들이. 네. 그래서 조정이 깊게 나올 수 있고 잘못하면은 지금처럼 종목들이 고점에서 60% 빠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12월 15일서부터는 IT 부품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도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 이후서부터는 제가 제약주를 좋게 잘 안 봐요. 그래 제가 매도했습니다. 돈 받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신풍제약도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얘가 지금 차트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렇게 네. 보면은 바닥에서 여기 보면 바닥에서 3,000원에서 4,000원, 3,000원, 5,000원
뭐 만 원대에서 지금 21만 원까지 많이 갔다가 네, 네. 원래 이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또 올라가고 이제 쌍봉을 주고 왕창 그냥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중간에 또 올라왔죠. 네. 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밑이 어디까지 내려갈 낀가 싶어가지고 어디까지 원래 더 하라. 원래 추락하는 종목은 저점을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의 저점은 9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7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저점이 깨지면 그 다음 자리는 5만 원이에요. 근데 5만 원이 또 저점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또 깨지면 2만 5천 원이고 2만 5천 원이 또 깨지면 그때는 만 원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번 하방을 타게 되면요. 그래서 무서워요. 차트를 한번 봐봐요. 지금 차트가 이렇게 고점을 그으면 네. 밑으로 하방을 그리고 있죠. 네네. 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계속. 예. 쫙 고점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금 하방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줘도 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일단 지금의 그 흐름은 일단은 박스권으로 보는 건데 왜냐면은 바닥에서 그래도 한 번 정도 들어줬으니까 7만 5천 원이 또 지지가 되면 다시 들어주면서 제일 좋은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많이 해주고 나서 다시 들어주면서 15만 원을 가지면 좋은데 그것도 희망사항일 뿐이고 7만 5천 원이 깨지면 그 밑에까지도 봐야 돼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물린 거는 15만 원짜리고 네. 사실 12만 5천 원짜리에서라도 손절을 어느 정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너무 늦었고 다시 얘가 들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서는 11만 원 정도 들어주면 거기서라도 좀 손절을 한 절반이라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하게 되면 얘가 7만 5천 원 깨지면 5만 원 떼주고 5만 원 내려가면 2만 5천 원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그럼 추가 매수는 하지 말까 예. 그럼요. 자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보다는요. 제가 어제도 건설주 잠깐 얘기했는데요.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은 왜 얘네들을 좋냐고 얘기하냐면 차트가 우상을 그리고 있죠. 바닥에서. 예. 차라리 이런 쪽이 유리하고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뭐 대형주 쪽에서도 뭐 카지노 관련주들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애들을 보면 우상방을 그리면서 바닥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차트를 보면 여기 저점을 대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위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돼요. 이렇게 떨어진 종목을 하면 안 되고. 그래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이게 얘가 20만 원 넘게까지 가더만 어느 날 보니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올 때 제가 경험이 없어갖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네,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닌데 전문가님 추천은 아닙니다. 저는 제약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전 매매 정수만 열심히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막 떨어진 종목들을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싫어하는 이유가요. 슉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게 힘이 굉장히 세요. 이걸 돌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히려 그것보다 얼마나 걸릴까 돌아올라오면 이게. 종목이 이렇게 한번 하방을 타게 되면요.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3년 걸려요. 짧게는 3개월인데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렇게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짧게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길면 2년, 3년 걸립니다. 못 버텨요. 그래서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다 하지 말까 예. 네, 물타기는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물탈 돈이 있으면요. 네. 차라리 IT 오픈주 OLED 지금 뭐 계속 좋은 얘기 나와주고 반도체 지금 부족하다라 그러는데 반도체 장비 소비주들 사든가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전망이 좋은 실적이 되는. 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놔둬버릴까 이거는. 저라면 벌써 어제든 그저께든 벌써 잘라버리고 벌써 저는 계좌에서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어봤자 마음만 아프고 어차피 안 올라가고 뻔히 아는데 올라가봤자 어차피 반등 줘봤자 팔아버릴 거고 얘가 반등 줄 때 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은 더 잘 간단 말이에요. 4월 달에. 저는 그렇게 하는데 FM적인 상담은 11만 원 정도로 반등을 주면 거기서 비중을 줄이자라는 전략입니다. 11만 원. 일단 11만 원 올라오면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도와드렸고요. 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30%에 14만 5,500원이요. 14만 5천 아니요, 원. 14,550원이요.
네, 자,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오, 차트가 잠깐만, 이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죠? 1,300억.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좀 사는 것 같은데 한번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들이 이전에서 뭐 2만 주, 3만 주 거래량이 확 말랐다가 갑자기 거래량들이 실렸는데, 일단 차트는 바닥에서 돌아 올리는 거는 좋아 보이네요. 매수 가격이 14,550원. 근데 올라갈 때 좀 쫓아가셨군요. 비중은 30% 눌림 주고. 보기서 샀어요. 일단은 바닥에서 들어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돌릴 수는 있는 종목으로 보여요. 예. 근데 지금에서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지 라인은 13,000원으로 보고요. 예. 쭉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15,000원, 16,000원 쪽 이런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매수 단가를 그러니까 올라올 때 팔아가지고 다시 사서 매수 단가를 13,500원 요 정도 선으로 다시 한번 맞춰주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중간 시장 잠깐 점검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탄소 배출과 관련주인 휴캠스 만나봤는데요. 현재 1.21% 빠지면서 2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매수가 근처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점검해보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함께 개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상승세 이어지면서 3,000선 중반대를 향해 가고 있고요. 한편 오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인은 사고 외국인 기관 함께 팔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시장에 급락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급등은 안 나옵니다. 급등이 나오려면 3월 감사 시즌 다 끝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슈퍼 주주총회가 있는 날인데 오늘 주주총회가 끝나게 되면 이제 기업들마다 주주총회에서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전망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앞으로의 청사진을 많이들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떤 회사는 별 얘기 없어가지고 뭐 시큰둥하겠지만 대략 한 260개 회사인가요? 상장사 260개 정도, 220개가 260개가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주주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목 난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몸이 10개가 다 아니다 보니까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고 해갖고 조금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면 회사 입장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뭔가 좋은 청사진을 내놓겠죠. 그럼 그게 또 호재가 돼가지고 몇몇 종목들은 또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움직이게 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급락이 없으니까, 시장이 급락이 없으니까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해서 시장이 조금 움직이거나 아니면 아예 감사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4월 달에 시작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애들, 물론 자동차 부품주의 얘기들도 있고 반도체 얘기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소비주의 얘기들이 점점 좋아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유통주, 소비주, 백화점, 음식, 뭐 카지노, 항공, 여행 등등등등등등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그쪽 업종들을 완전히 다 묵살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분명히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어디서부터 풀려요? 유럽과 미국에서 먼저 풀립니다. 먼저 풀리면 우리나라는 아직 접종이 아직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접종률이 1%밖에 되질 않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벌써 소비가 진전이 되고 벌써 좋아지고 지금 실업률도 지금 최저로 좀 떨어졌거든요. 지금 미국은. 그러다 보면은 소비 심리가 미국에서 먼저 개선이 돼서 그쪽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접종률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무서운 겁니다. 작년에 제약주들이 왜 폭등한다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3월달, 4월달 제약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시장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결과가 되면 성공 한두 개고 나머지는 다 뻥이다. 다 실패할 거다. 다 폭락이 나올 건데 폭락이 나와도 상관없다.
그 종목이 그 기대감으로 임상 1상 2상을 진행하는 그 기간이 벌써 6개월, 10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3개월만 남아도 종목이 알아서 폭등할 건데 뭔 상관이냐. 나중 가서 폭락하겠지만 기대감이 급등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작년 3월달, 4월달에 코로나 관련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다 뻥이다. 다 사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그래 무서운 거거든요. 주식은 마찬가지 소비주들, 유통주들 유럽과 미국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좋은 흐름들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변이는 그랬죠. 변이는 금방 잡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신 그 과학자라든지 아니면은 박사님들, 의학 박사님들이 얘기를 하신 거니까 믿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가 어려운 거지 만들고 나면 이 변이는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은 금방 이거를 대체가 가능해요. 금방 그 변이에 대해서 금방 대처를 한다면서 변이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이 소비주들이 올라갈 텐데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 잠깐 보면은 재미없어요. 계속 박스권이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계속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도 공개 방송을 얘기하겠지만 공개 방송에서 좀 이따가 말씀드릴 때에서도 시장은 이 박스권 속에서 종목들이 뭐가 살아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4월 달에서는 조금 더 좋은 흐름 속에서 시장이 만개하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금요일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늘 지나면요. 3일 남았어요. 월, 화, 수. 그렇죠? 29, 30, 31일. 3일 남았습니다. 4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들 지루하더라도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에 SK바이오사이언스. 참 저거 골칫거리 종목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 일단 저점 라인이 13만 원인데 얘가 안 가는 이유는 이미 앞에서 카카오게임즈랑 SK바이오팜이 일을 저질렀잖아요. 개인들의 이제 실망감을 많이 줬기 때문에 누가 사냐고요, 이거를. 그렇죠? 누가 사요? 여러분들 사고 싶어요? 신규로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사느냐? 물려있는 사람들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걸 사는데 세력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아직 세력들은 공모 가격 65,000원에서 지금도 100% 수익이에요. 지금도. 100% 넘게 수익이네. 65,000원이면 12만 원대가 그렇죠. 12만 원대, 13만 원대가 이제 100% 수익이니까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도 열심히 팔 것 같아요. 왜냐면 물량들이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왜냐면 공모 때 많이 물량들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반등 줄 때도 팔 거고. 이거 함부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이거 13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함부로 물타기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다가 얘네들이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들어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잘 같이 파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하락세를 타면 그러니까 공모주들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하락세를 타게 되면 과거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가 바닥을 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매수 가격은 25,500원에 비중 10%. 여러분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제가 그 표역 종목으로 바닥에 있을 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왜 지금에서는 얘기 하나도 안 하죠? 바닥에서 60% 넘게 올라가서 그래요. 저는 바닥에서 제가 드렸던 추천 종목들이 50% 이상, 60% 이상 올라가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 관심이 있느냐? 추천했던 가격대로 그대로 내려오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드렸던 가격대로 다시 내려오면 그래서 고점 대비 한 30-40% 빠지면은 다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관심을 가질 텐데 고점에서 지금 고생하는 거죠. 그렇죠? 22,000원 근처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21,000원, 22,000원 오면은 한번 팔아주세요. 한번 팔아줬다가 제가 관심을 갖는 자리 한 16,000원대, 17,000원대 그때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더 싸게 사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코리아 서키트. 자, 코리아 서키트. 요거 상담 질문 자주 오시는데 요거 14,000원 오면은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14,000원 올라오면 잘라버리시고 일단 저점은 잘 안 깨질 거예요. 일단 12,000원 지지 보유. 13,000원짜리 올라오게 되면 이게 수급이 꼬여서 그래요. 잘라버리고 다른 쪽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교체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수급이 꼬여서 안 돼요. 기관들이 계속 팝니다. 언제부터 파냐면 여기서부터 계속 팔아요. 요 16,000원 한번 주더니 계속 파는데 이 기관들이 한번 팔면은 얘네들이 들어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14,000원대로 반등 나오면 종목 교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4월 시장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주입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시장 대비하면서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무료 공개 방송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공개 방송 관련한 정보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 노란톡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계속 받아보실 수 있는 마련돼 있죠.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